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미애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이틀 전에 올라왔는데 하루 반 만에 20만이 넘었네요. 지금 보니까 21만이 넘어갑니다. 올라가는 속도도 대단한데요. 그만큼 추미애 장관을 위로하고 싶고 뜨겁게 응원하는 시민들이 많다라는 거를 대통령님이 꼭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내려와야 된다면은 저는 최소한 1월 말이나 2월 초에 인사는 단행하고 내려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추미애 장관이 지금 1년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지 알았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스파이짓 하는 애들, 아부하는 애들, 윤석열 패거리들, 중요한 사건들 다 덮으면서 언론 플레이하는 애들. 최소한 누군지는 알잖아요. 밝혀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암적으로 썩은 애들은 최소한 자천시키고 밀어내는 인사를 단행하셔야 다음 법무부 장관이 와서 뒤통수는 덜 맞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의 지금 징계 과정을 통해서 진짜 이 검찰 징계법이나 공무원 징계법, 감찰위, 징계위, 이 수많은 이런 위원회의 문제들, 그 다음에 이 위원회, 징계위원들이 얼마만큼 언론에 취약하고 검찰의 협박에 취약한지도 봤잖아요. 그리고 그 규정이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도 봤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무원 징계법이나 검찰 징계법을 빨리 이걸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 법무부 장관이 와서 다시 또 징계위원회를 여는 이 기회가 생겼을 때 그분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뒤통수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빠른 개정을 좀 단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지금 비어있는 이 2달간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황금 타임이거든요. 이럴 때 정말 이게 디테일하게 윤석열이 방해해갖고 추진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좀 고치고 바꾸고, 그리고 지금 감찰부서가 윤석열 때문에 사실상 지금 멈춰진 상태잖아요. 빨리 감찰부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윤석열과 한동훈, 그 윤석열 가족, 그리고 그 윤석열 산하에 있는 그 검찰들의 이 비리들을, 최소한 내부 비리들은 밝혀서 수사를 의뢰하는 그 작업까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상태에서 다음 법무부 장관한테 인수인계를 하는 게 그 다음 검찰개혁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추미애 장관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는 사실 부탁드리기도 정말 그런데 좀 다음 장관을 고려하셔서 지금 현안으로 있는 당면 과제를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사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어. 추미애 장관만큼 저 검사들 일일이 다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윤석열이 없는 동안이 제가 볼 때 법무부 장관이 공선으로 남아있다는 거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돌아오기 직전에 민주당은 윤석열을 탄핵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이랑 맞서면서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에 맞선다라는 언론 지형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면서 대통령이랑 직접 맞서는 거 아니다. 총장 괴롭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거라면서 다시 또 하거든요. 그리고 국힘당에서는 윤석열을 민주주의의 최전사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윤석열을 띄워요. 왜? 윤석열을 띄워야 윤석열이 돌아왔을 때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용해 먹죠. 그럼 윤석열이 돌아와서 할 짓이라는 거 너무 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징계를 받고 본인이 이미지가 안 좋고 비호감도가 매우 높다는 걸 너무 아니까 바로 징계를 받자마자 한다는 게 뭐예요?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 소환 자제하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어저께는 갑자기 개를 끌고 나갑니다. 기자들한테 개 이름이나 뭐 나이고 뭐고 장소를 다 알려줘서 아침부터 중앙일보나 이런 언론사 기자들이 나가서 사진을 찍게 만들어요. 나는 장애견을 돌보는 아주 따뜻한 남자야. 나는 국민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남자고 장애견을 돌보는 따뜻한 남자야. 나 그렇게 끈적거리는 남자 아니야. 질퍽한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이미지 메이킹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무슨 유배지에 있고 뭐 이런 사람인 것처럼.
이거 언제까지 이걸 두고 봐야 됩니까? 국민이 저런 인간이 멀쩡하게 언론에 의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걸 민주주의나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국민들이 이걸 용인해야 됩니까? 쟤네들은 우리한테 법적인 정당성이나 법적 절차에 바늘구멍에 그 기준을 가지고 괴롭히면서 자기들은 법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룰이고 규정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스탠다드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백제라는 식이거든. 그리고 상대의 정말 털끝만한 잘못을 100배로 과장해가지고 마녀사냥하고,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용인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이 의석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저 구테타를 단행하고 있는 저 총장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저께 좀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검사 징계위의 결정문이 세상에 공개가 됐죠. 이 공개가 되고 나서 깜짝 사람들이 놀란 거야. 막상 2개월이 나와서 뭐야 이랬는데, 결정문은 이 사람이 해임 이상이고 실제로 이 사람의 징계 사안들이 수사 의뢰돼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매우 자술하게 기술을 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쇼킹하게 본 게 딱 하나 있었죠. 한동훈과 윤석열이 2달 동안 2,700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 평균적으로 주말을 다 포함하여 하루에 30회. 그리고 한동훈의 기사가 MBC에 처음 나왔던 3월 31일부터 그 후에 8일간 110회 연락을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이 둘의 관계가 밀접한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참 놀란 게 뭐냐면 이거 굉장히 쇼킹하잖아요. 나는 뭐 한동훈이랑 상관없지만 내가 한동훈을 비호했다고요? 내가 식물총장인데 뭘 비호합니까? 인상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한동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죠. 예, 지금 그 결정문에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감찰을 받아야 되는데 감찰부서를 D부서를 인권부로 옮기고, 인권부에서 뭐라고 소리를 나오니까 그거를 다시 또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고, 서울중앙지검에 넘기면서 그게 수사를 정말 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심의위원회 열더니 나는 상관 안 하겠더니 갑자기 끼어들어서 자기가 자기 사람들 다 심어가지고 한동훈을 다시 빼주고, 그러면서 한동훈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다 줬는데, 알고 봤더니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하루에 30회 이상씩 밤이나 낮이나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통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기간 동안에 윤석열의 와이프하고도 한동훈과 200회를 통화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 관계가. 도대체 이 관계는 뭐지? 근데 존버니 총청에서 굉장히 코믹하게 기사를 썼어. 이 둘은 연인인가 범죄 공모자인가. 만약에 이 둘의 자연인의 관계라고 하면은 2700번이면은 이건 뭐 정말 뜨거운 연인 사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 둘은 거의 영모 세력인 거예요. 왜? 모든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이 조율해 가는 거죠. 조율을 하다 보니까 연락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업자 관계인 거죠. 소울메이트야, 소울메이트. 근데 제가 한 가지 어저께 굉장히 웃겼던 게 뭐냐면, 이렇게 쇼킹한 기사가요, 여러분, 기사가 안 나와요. 그나마 어저께 MBC에서 잠깐 보도한 게 이게 다 전부예요. 매경에서 실수로 그 결정문 그 원본이 공개되면서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어저께 검색을 했을 때는 아예 어떤 언론사도 기사를 안 쓴 거예요. 매경 기사도요, 검색을 아주 여러 번 해야 나와요. 네이버는요, 한동훈 윤석열 통화하면요, 아예 기사 자체가 잡히지 않았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네이버가 불리한 그 뉴스 맨날 숨기는 거 아시죠? 검색 못하게 숨기는 거 아시죠? 너무너무 아픈 기사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한동훈이랑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 전화 통화뿐만이 아니라 그 와이프랑 이거 2700회는 이거는 어떻게 쉴드를 칠 수가 없는 거야. 이 횟수상에서. 특히 그 기간에.
너무너무 아파 죽겠는데 이게 갑자기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결정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직무정지 상태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흑기사가 등장합니다. 이복현이라고. 이 대전지검에 있는 검사죠. 이 이복현은 삼성 불법 승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 수사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소위 윤석열 그 성골 라인의 막내예요. 박영수, 뭐 최동욱, 뭐 윤대진, 최재경, 윤석열, 한동훈, 그 다음 맨 막내가 이복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이 사람은 급수가 낮아갖고 내가 별로 어울릴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던 이복현, 에이스 이복현. 이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해요. 윤석열이 사조직 두목처럼 움직였다라고 주장한 사람 누군지 빨리 이름 대. 심재철이야, 김관정이야, 이정현이야. 이름 빨리 대. 어차피 두세 달 있다가 법정에 들어가면 누가 했는지 아니까 위증 처벌받기 전에 빨리 자진 납세해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거를 하거든요. 여러분 윤석열 아시죠? 이 사람 의심이 너무 많은 거. 자기에 관한 어떤 내용이 흘러나오면 반드시 그것을 발설한 사람이나 누설한 사람을 색출하는 게 윤석열의 습관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지금 자기 라인들을 풀어가지고 이 짓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심재철이라고 계속해서 믿고 있으면서 심재철을 까는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심재철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김관정, 이정현을 집어넣어서 아예 자진 납세하려고 한 거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징계법에도 위반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 이렇게 협박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대놓고서는 이복현이 나와가지고 이 짓을 하거든요. 이만큼 얘네들한테 이 2700번 이 통화는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공개했는지, 누가, 진경위원한테 발설했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이거를. 내가 볼 때. 이걸 발설한 애들이 어디까지 한동훈과 윤석열, 한동훈과 이 김건희의 통화 내역을 털었는지, 제가 볼 때 이 윤석열은 너무너무 궁금한 상황이에요, 지금. 절묘하죠. 윤석열이 딱 직무배제됐는데 2700건 딱 나오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 감찰부에서 만약에 이걸 흘렸고 이게 이제 그 결정문에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감찰한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이 팠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많은 통화의 본질이 뭔지, 게다가 와이프는 여기에 왜 있는지, 이 통화의 본질은 사실은 위치 추적만 하면 나오거든요. 둘이 있을 때 한 사람과 통화했는지, 누구랑, 예를 들어서, 한동훈과 윤석열이 있을 때 김건희랑 통화한 건지, 김건희랑 윤석열이 있을 때 한동훈이랑 통화했는지, 이 위치 추적만으로도 사실상 이 세 사람의 이 트라이앵글의 관계의 본질을 알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감찰부서의 누구는 이 본질을 알 거예요. 제가 볼 땐 윤석열은 이걸 너무 알고 싶은 거야. 왜냐? 이 관계의 본질. 이 관계의 본질이 이 사건을 이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윤석열이 이렇게 검찰이라고 하는 이 조직의 수장의 자존심을 다 버려가면서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모든 불법을 다 자행하잖아요. 감찰방해, 수사방해 다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의 이 비위 혐의 중에 두세 가지가 한동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관계가 이 사건의 윤석열의 이 불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징계의 본질. 이 관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한동훈과 윤석열의 이 요상한 그 수수께끼 같은 이 이니그마 같은 이 관계를 보면서 늘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서랍을 밝은 달에 밤늦게 논일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네 개여라. 둘은 아내의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래 내 것이었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이제 더 이상 초용은 춤추지 않는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